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원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디론가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걸음을 바로 단 하나라 부른다. 지금부터 한 가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 본다. 지금까지 꿈꿨던 그 무엇보다 크게 말이다. 보이는가?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음을 잘 읽어주길 바란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당신에게는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할 때 당신은 아주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크게 사는 것은 그렇게나 간단하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현재의 소득을 종이에 적어라. 그런 다음 거기에 아무 숫자나 곱해라. 2, 4, 10, 20.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그저 하나를 골라 현재 소득에 곱한 다음 그렇게 나온 숫자를 다시 적어라.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겁이 나든 흥분이 되든 일단 그 감정들은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이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2를 곱해라. 그런 다음 행동이 위의 질문에 맞도록 행동을 수정하라. 그러면 크게 살 수 있다. 개인 소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개인적 인간관계, 커리어나 업적, 사업적 성공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한계를 높이면 삶의 한계 역시 넓힐 수 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더 큰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들어야 한다. 초점을 최대한 작게 맞추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얼마나 크게 생각하든 거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려면 언제든 작은 초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전 나는 땅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싶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니 완전히 자란 나무는 살 수가 없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작은 묘목을 사서 크게 키우는 것이었다.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게 시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고 5년 뒤 첫 사과를 얻었다. 처음부터 크게 생각한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맞다. 나는 한 그루만 심은 게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과수원을 갖게 되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다. 완전히 성숙한 것을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는 없다.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과 그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뿐이다. 작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도 작은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이 크게 자랄 기회가 생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행동은 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습관은 습관 위에 쌓인다. 성공도 성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대로 세운 도미노는 그 다음 것,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연달아 넘어뜨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남다른 성과를 원할 때마다 도미노 넘어뜨리기를 시작하게 할 바로 단 한 가지의 행동을 찾아라. 커다란 삶은 연쇄 반응의 물결을 타고 만들어진다. 성공을 목표로 할 때 중간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는 말이다. 남다른 성과는 그런 식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단 하나를 위해 살 때 축적되는 지식과 가속도가 곧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당신 스스로가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어느 저녁 한 체로키 인디언 장로가 손자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가 말했다. 아이야, 그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두려움이지. 너무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한 늑대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함, 흥분, 그리고 행동을 불러온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탕으로 다져진다. 자신의 목적 의식과 우선순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단 하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단 하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약화시키거나 제자리로 돌려놓을 그것을 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후회다. 오래된 미래가 건네는 조언. 앞으로 20년 뒤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는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부두를 떠나 항해하라. 무역풍을 타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단 하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보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선물로 받게 된다.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과거로 돌아가 18 삶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미래로 가 80살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은가? 참으로 흥미로운 문제다. 나라면 80살의 나를 선택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더 길고 넓은 렌즈를 통해 얻은 지혜가 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 들고 더 현명한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삶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을까? 노력 역시 중요하다. 노력이 없다면 결코 닿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취도 중요하다. 성취가 없다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의 추구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을 절대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대신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며 살기에 삶은 너무나도 짧다. 가치 있는 삶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삶에 후회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깨달은 것은 삶을 가장 명확히 이해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이다. 죽음에 다다른 사람이 그러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단서를 찾기 위해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진하는 방법에 대해 내게 어떤 말을 들려줄지 궁금했다. 그의 목소리는 참으로 놀라웠다. 그리고 해답은 단순했다.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어떤 후회를 말하는 것인가? 나 같은 경우 지금까지 손수건이 필요한 것은 고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책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브로니 웨어의 2012년 작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은 그야말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가며 읽어야 했다. 저자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그들에게 후회를 하는지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꼽은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았다.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행복도 우정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위의 것들 모두가 뼈아픈 후회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솔직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었다. 웨어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꿈에 반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선택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채 죽어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웨어뿐만이 아니었다. 1994년 미국의 심리학자
길로비츠와 메드백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후회의 심리학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것은 바로 하지 않은 행동들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라.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최고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남다른 성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과 같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라. 후회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모든 일 중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메뉴에 두어라.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하라. 다음에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이렇게 속삭였다. 아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들을 매우 사랑하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말이 맞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일이 토요일이니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 어떨까? 너랑 나 둘이서만 말이야.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보낼 하루에 대해 온갖 신나는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들이 깨어 얼른 나가자고 성화를 부리기 전에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싶어서였다. 신문 경제문에 푹 빠져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신문을 확 잡아당기며 아빠 저 일어났어요. 얼른 놀아요. 라고 소리치자 깜짝 놀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과의 하루를 고대하며 일찍 일어났다는 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다. 그래서 재빨리 머리를 굴려 좋은 생각을 짜냈다. 그는 아이를 꽉 껴안아주고는 첫 번째 게임으로 함께 퍼즐을 맞추고 그것을 다 맞춘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놀자고 하였다. 신문을 읽다가 한 면이 3개의 사진으로 꽉 찬 광고였음을 떠올린 아버지는 그 면을 찾아내서 잘게 자르고는 식탁 위에 펼쳐 놓았다. 그런 다음 테이프를 가져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퍼즐을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 보고 싶구나. 아이는 신이 나서 퍼즐에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시간을 좀 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문에 정신을 몰두했다. 그런데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가 다시 아버지의 신문을 잡아당기며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아빠 다 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자기 앞에 처음 광고지 그대로 한 조각도 어긋나지 않은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놀란 아버지가 물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췄니? 아이가 한껏 미소를 지었다. 쉬웠어요 아빠. 사실 처음에는 맞출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종이 조각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를 주우려고 몸을 구부렸는데 식탁 상판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서 보니 신문 뒷면에 사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사람을 맞추면 세상이 저절로 맞추어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내가 10대였을 때였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수시로 그 이야기를 떠올렸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나를 사로잡고 이제까지 내 기억 속에 남은 건 바로 아들의 창의적인 해결책이었다. 아이는 더 심오한 비밀을 발견했다. 삶에 대한 단순하고 더 직접적인 접근법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단 하나, 의심의 여지도 의문의 여지도 없는 단 하나, 성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위대한 성과가 가능해진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첫 시작, 가장 작은 첫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